now. 네, 안녕하세요. 노틸러스 벤처스의 브라이언 강입니다. 만나 뵈어서 반갑습니다. 저희는 실리콘밸리에서 있는 초기 업체를 위주로 투자하는 회사고요. 주로 이제 높은 기술 가치가 있는 회사들, 딥 테크놀로지 회사들을 위주로 투자를 하고, 딥 테크놀로지나 아니면 유니크한 비즈니스 밸류 프로포지션을 가진 이노베이션 있는 회사들을 투자를 하고, 전체적으로 저희 포트폴리오가 지금 이제 두 번째 펀드를 통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총 한 26개 정도 투자를 했고, 엑시트 몇 개 나오고 있는 상태고, 특별한 버티컬을 하나에 집중해서 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저는 참고로 이제 삼성벤처라고 코퍼레이트 벤처에서 한 10년 정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출자자 중에 제가 있던 삼성, 그리고 그 외에 한국의 국내 여러 대기업들, 대만의 팍스콘, 또 중국의 몇몇 기업들이 출자를 하셨고, 저희 투자 포커스 에어리아하고는 또 이제 좀 다른 얘기는 하지만 저희가 하는 역할이 실리콘밸리에서 초기 업체들을 일찍 발굴을 해서 투자를 하면서 또 저희들한테 출자하신 대기업들하고 스타트업들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저희한테 출자한 대기업들은 저희 통해서 실리콘밸리에 돌아가는 최신 동향, 그리고 새로운 기술, 새로운 업체들을 발굴하거나 액세스를 하실 수가 있고, 저희는 그런 스타트업들한테 글로벌 컴퍼니들을 소개를 해주고 연결해드려서 그런 밸류 애들을 제공을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괜찮은 딜들을 발굴해서 투자를 하고, 그래서 서로 세 군데가 다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시너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 보자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포트폴리오들이 장부 가격으로 보면은 되게 지금 상황들이 좋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영향들이 있겠지만은 제일 큰 그림 이슈는 이제 돈들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좋은 회사들의 돈이 더 많이 몰리고, 투자자들한테도 이제 펀드들도 더 쉽게 더 레이즈를 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빈익빈 부익부 현상 이런 것들 때문에 좋은 회사들이 더 펀딩을 맡고 그러는데, 또 한편으로 보자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저희 포트폴리오 있지만 또 상대적으로도 신규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런 딜들을 보다 보면은 너무 이제 회사 가치들이 올라가가지고 투자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많고요.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벤처 캐피탈뿐만이 아니라 상장 회사들 주가들을 봐도 그렇고, 집 가격 올라가는 거 봐도 그렇고, 돈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이 너무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조정이 좀 있어야 되는데, 큰 그림에서 제 의견으로 보자면 한 50년 동안에 아주 굵직굵직한 것들은 많이 지금 이제 나와서 그런 것들이 이제 멀추어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이 있는 펀드들은 또 새로운 투자들을 거리를 찾아야 되고, 가격들이 이제 돈은 써야 되는 입장에서 마음대로 쓰지 못하고, 제가 이런 업종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메타버스 관련된 것들, 크립토 커런시 관련된 것들도 사실은 그거 자체의 본질의 진짜 가치가 얼마나 있냐 보다는 돈을 써야 되는 입장에서는 어딘가에 투자를 해야 되고, 지난 몇십 년 동안에 반도체, 인터넷, 이동통신 이런 굵직굵직한 것들이 다 한 번씩 일어나서 멀초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데 투자할 때를 찾아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아주 눈에 쉽게 보이진 않고, 조금 괜찮다 하고 싶은 회사, 뭔가 없던 건데 새로운 개념들이 있어서 이게 뭐가 있어 보인다, 이런 것들이 지금 가격들을 갖다가 이렇게 막 올리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데이터가 생성되는 과정, 분석되는 과정, 그리고 이제 그게 비즈니스가 돼가는 과정, 그러니까 모네타이즈가 돼가는 과정에서 데이터 이코시스템 안에 기술이라면 기술, 아니면 새로운 디스럽티브한 비즈니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을 통해서 주로 저희가 보면서 투자를 하고요. 그런 큰 그림 안에서 저희가 센서 기술도 투자하고, 저희 초기에 투자한 회사들은 딥러닝 알고리즘을 개발하던 회사들을 투자를 했고, 또 이런 데이터들 갖다가 핸들링하기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도 투자를 하고, 심지어는 그런 데이터 센터가 계속 늘어나게 되면서 물리적으로 데이터 센터에 서버하고 스토리지를 연결하는 케이블 관련된 기술도 저희가 투자를 했고, 또 이렇게 생성된 데이터를 통해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뽑아내가지고 그런 것들을 기존에 있던 사업에 적용을 해서 새로운 이제 시장을 갖다 갈아엎는 이런 기술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에도 투자를 하고 그렇습니다. 데이터가 생성돼서 분석돼서 소비되는 그 모든 그 이코시스템 안에서 생성된다고 하면은 센서 기술들, 예전에는 어떤 데이터들을 갖다가 뽑아내는데 존재하지 않던 방법을 통해서 데이터를 뽑아내는 유니크한 센서 회사들 저희가 몇 개 투자를 한 게 있고, 그 다음에 분석이라고 하면은 각종 데이터들을 추출해내서 그것들을 갖다가 레이블을 하든지 인제스트를 해가지고 그것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그걸 분석할 수 있는 분야, 그러니까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에 들어가는 서비스가 될 수도 있고,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에 들어가는 칩이 될 수도 있고, 저희가 말씀드렸던 데이터를 갖다가
전해줄 수 있는 피지컬 케이블을 대체할 수 있는 뭐 새로운 하드웨어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데이터들을 분석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 알고리즘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저희가 골고루 투자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서 이제 그런 데이터들이 나오면은 그걸 가지고서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돈을 벌겠냐. 그런 회사들이 이제 뭐 기술 회사라기보다는 비즈니스 이노베이션을 가진 회사들이죠. 그런 회사들을 저희가 또 찾아서 몇 군데 투자를 했었고요. 그런 것들이 실제로 지금 세상에서 아니면 벤처 캐피탈이나 투자자들한테 대우받는 것만큼 그렇게 정말로 본질 자체가 대단한 기술이냐 아니면 가치가 있는 새로운 사업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점은 있어요. 메타버스 뭐 쉽게 생각해 보면 예전에 20년 전에 싸이월드에서 이렇게 뭐 막 만들어가지고 도토리지 그 개념이 이제 확장된 개념인데 여기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펀드에서 야 우리도 메타버스 하나쯤은 투자해야 되지 뭐 이런 이제 막 얘기들이 뭔가 이렇게 유행처럼 막 이제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이제 벌써 투자한 지 한 20년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옛날 제너레이션이 돼가는 과정이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조금 저는 좀 약간 좀 이해는 안 되는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배터리 분야는 전기차 시장 이제 생각보다 지금 더 빨리 도래를 하고 있어서 수요가 뭐 상당한 거는 뭐 다들 아실 것 같고 그 LG나 이런 데 만나보면은 LG 배터리 하는 사업 쪽이 물건만 제대로 딜리버할 수 있다 그러면은 한 뭐 100조 정도의 지금 뭐 오더를 갖다가 쌓아놓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랄까 머티리얼 이런 쪽들은 저희가 많이 보지는 않지만은 제 파트너 같은 경우가 이제 케미칼 엔지니어 출신이고 또 하드웨어를 하던 팍스콘에서 옛날에 일을 했었기 때문에 배터리 분야는 또 저희한테 출자하신 몇몇 한국 회사다 이런 데 분들하고도 이제 관심 분야이기 때문에 딜들을 많이 보고 있고 정말로 이제 한두 개가 대박이 터져서 상용화가 되면은 몇 빌리언, 몇십 빌리언 되는 회사들이 몇 개는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2019년부터 계속 이쪽 시장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1년에 10%씩 개선되는 이런 것들은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이게 뭐랄까 0에서 갑자기 1로 올라가는 이런 세상을 바꿀 만한 기술을 가진 회사는 아직까지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컨셉트를 가지고서 뭐 랩에서 어느 정도까지 구현은 되는데 이게 상용화로 가는데 워낙 난제들이 많고 그런 이제 기술이다 보니까 시간은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로보틱스는 뭐 앞으로도 10년, 20년 동안 계속 뭔가 새로운 것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발표하는 데서 로봇인지 마네킹인지 들고 와가지고서 관심 분야가 있어서 그런 부분도 저희 많이 보고 있고 또 이제 그것들이 그렇게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로봇 외에도 공장의 이제 오토메이션 쪽에서는 계속 산업용 로봇들이 계속 발전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센서들, 카메라나 여러 가지 센서들 하고서 같이 이제 인테그레이션이 돼가지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해서 실시간으로 뭐 변화되는 상황에 대해서 적응할 수 있고 이런 쪽에서 저희가 이제 업체들을 좀 많이 보고 있고요. 핀테크는 저희가 크립토커런시 이런 쪽은 사실은 뭐 아예 안 보고 있고요. 블록체인을 이용을 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기업용 솔루션에 뭐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 로지스틱스, 서플라이 체인 이런 회사들, 파마스리컬 인더스트리에서 드럭들이 이렇게 디스트리뷰션 되는 과정들 이런 거 하는 회사들은 좀 많이는 봤습니다만 투자까지 이어지진 않았고요.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봤을 때 기술이니까 사실은 핀텍은 아니고 핀텍 관련돼 가지고 뭐 저희가 많은 크립토커런시 그다음에 뭐 로보 어드바이저, 에셋 매니지먼트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저희가 보기는 하는데 아직까지 뭐 중점적으로 투자가 되진 않았고 저희가 이것들을 적어놓은 것들이 연초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정리를 해놓은 부분들이라서 사실은 여기 써 있는 것들이 뭐 배터리나 로보틱스 그리고 핀텍 같은 것들은 저희가 기존에는 많이는 안 봤었으나 한번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자 하던 이제 업종이고요. 딥러닝 알고리즘을 개발을 하는 회사였고 저희가 잘 아는 이세돌 씨하고 붙은 딥마인드하고 유사한 기술을 가진 회사고 딥마인드보다 한 1년 정도 늦게 시작을 한 회사인데 그 회사가 뭐 하여튼 일단 말씀드리면 이제 회사 이름은 말루바라는 회사인데 캐나다에서 나온 회사였고 이게 뭐 사연이 좀 깁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삼성벤처에서 몸담고 있을 때 2011년에 대학교에서 갓 졸업한 이 네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그 당시 이 회사가 개발하는 거는 애플에서 시리가 막 발표가 됐었는데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인공지능을 해서 그 프로세스를 링귀스틱스를 어느 정도 배제를 하고 자동화할 수 있는 지금으로 보면은 이런 학습을 하는 딥러닝하고 예전에 그냥 자연어를 갖다가 링귀스틱스를 활용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사람 1000명씩 부어서 만든 시리가 그랬었거든요. 그 중간쯤 되는 약간 트랜지션한 테크놀로지였는데 그거를 삼성에서 있었을 때 투자를 했었어요. 그래서 200만 불 투자하고서 지분 33%. 그러니까 4명밖에 없었어요. 아이디어가 좀 새로웠고 저희가 이제 또 연구소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는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방법이다. 그래서 저희가 투자를 했었는데 그 회사가 이제 제가 이제 펀드를 차리고 나올 때쯤에는
딥러닝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한 번 더 갈아타서 정말로 이거 모든 프로세스를 자동화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제가 삼성벤처에서 투자를 했었지만은 여기 나와서 시리즈 A를 다시 리드를 했었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회사가 몇 가지 이제 기술적으로 좀 새로운 개념들을 선보이고 그러면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인수를 해갔습니다. 2017년에. 저희도 투자할 때 몇 가지 초이스 중에 딥러닝 알고리즘을 개발하겠다고 이제 하는 얘기를 듣고서 고민을 하다가 투자를 하게 됐는데 지금하고는 세상이 많이 달라서 2016년에 전 세계에서 딥러닝 알고리즘을 공부해서 PhD로 졸업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전 세계 30명 남짓밖에 안 됐었어요. 그게 주류 기술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딥마인드를 구글에 사가고 나서 다른 회사들도 사람들을 뽑아야 되는데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소문 100% 확인은 안 된 건데 딥마인드 인수에 마이크로소프트도 뛰어들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구글에서는 엔지니어 하나당 2천만 불, 그러니까 PH 하나당 2천만 불을 갖다가 계산을 해서 회사를 인수해갖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1,000만 불 계산을 했는데 그 차이 때문에 하여튼 뭐 딥마인드가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2년이 지나서 이제 멜로바가 회사는 몬트리올에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회사가 어느 정도 데모를 보여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CEO가 직접 비행기 타고 날라와서 미팅을 하고서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사고 싶다 해가지고 이제 협상에 들어갔는데 헤드카운트 한 명당 1,200만 불, PhD 한 명당. 그렇게 돼서 값이 한 1억 7천만 불이 나와서 바로 매각이 됐고요. 그래서 그 회사가 몬트리올의 마이크로소프트의 AI 리서치하는 그 전신이 돼가지고 거기에 지금 팀이 계속 붙어서 몬트리올에서 지금 그 AI 리서치하는 팀의 핵심 조직으로 지금 계속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분석을 해서 어떻게 해서 돈을 벌 수 있냐 그런 모델을 이제 가진 회사인데 이 회사는 이제 에디슨 소프트웨어라는 회사입니다. 비즈니스를 앞에서 보면은 저희가 다 쓰는 이제 핸드폰에 쓰는 이메일 앱 있죠. 뭐 구글에서 제공을 하든 뭐 애플에서 제공을 하든 거기에 이제 유저들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게 되게 라이트한 이메일이라서 빨리빨리 이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어시스턴트 기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이메일 보면은 수신 거부하고 싶은 이메일들 너무 많이 오잖아요. 근데 그거 일일이 다 들어가서 unsubscribe 버튼 눌러야 되는데 얘네들이 여기에 이제 NLP 엔진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메일이 들어올 때마다 이메일 바디에 수신 거부를 하시겠습니까?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들은 다 갈무리를 해가지고 한 메뉴에다가 그 스팸성 메일들을 쭉 모아놔요. 그러면은 거기서 수신 거부 하겠냐 클릭 하면은 하나씩 들어가서 안 해도 이제 이런 것들이 한 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물건을 갖다가 주문을 하면은 뭐 아마존에서 사고 뭐 어디서 사고 하면은 그런 것들의 배송 조회를 또 이메일을 읽고서 다 갈무리를 해가지고 어떤 물건 제가 그 이메일 개별적으로 안 들어가도 얘네들이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배송 현장이 어떻고 그 다음에 또 뭐 플라이 스케줄 같은 것들이 제가 이제 이메일로 오면은 그걸 보고서 뭐 딜레이가 되면 저한테 노티스 보내주고 가는 곳에 날씨가 어떻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뭐 NLP 엔진이랑 자연어 엔진이랑 AI를 활용을 해서 해주고 그것들이 이제 공짜 앱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저 입장에서는 그게 좋고 그러다 보니까 가입자가 한 400만 명이 됩니다. 그리고 뭐 실제 비즈니스는 그 뭐 가입자들한테 돈을 버는 비즈니스가 아니고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거를 한 달에 3불씩 받고 하는데 그 장사는 안 됐고요. 그래서 돌아서서 피봇을 해서 하는 비즈니스가 뭐냐면은 그 이메일들에서 이커머스 트랜잭션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유저들의 프라이빗한 인포메이션은 다 제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프라이버시 이슈는 없고 그 400만 가입자들의 이커머스 트랜잭션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하면은 우버 타고 오시면 우버 영수증이 오잖아요. 그 우버 영수증은 본인 소유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메일을 갖다가 앱을 쓰면서 그 비즈니스 트랜잭션 내 개인정보 말고 그런 것들은 갖다 써도 된다라고 이제 저희가 이제 동의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400만 명이 우버를 갖다가 쓰고 있는 모든 트렌드를 다 뽑으면은 그걸 가지고서 우버가 어느 지역에서 어떤 시간에 어떤 퍼포먼스를 하고 유저 레이팅이 어떻고 이런 것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 데이터를 필요하는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리프트한테 팔고 리프트 데이터 모아서 우버한테 팔고 그래프업 데이터 모아가지고 다른 데 팔고 호텔닷컴 데이터 모아가지고 어디다 팔고 그거를 갖다가 쭉 모아가지고 그런 비즈니스를 이제 하는 장사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데이터를 갖다가 분석해서 하는 그 비즈니스를 하고 AI가 어디 들어가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연어 검색을 해가지고 우버 영수증이 오면은 그거를 갖다가 사람이 다 찍어낼 수는 없고 그 템플레이트이 수시로 바뀌고 이 회사가 트래킹하는 그런 브랜드가 한 2년 전 기준으로 한 2만 개 정도가 됐거든요. 그걸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머신이 그거를 갖다가 다 읽어내가지고 엑스트랙트해서 데이터를 뽑아내가지고 분석을 할 수 있게. 그래서 99%의 그런 데이터들은 AI가 다 분석을 할 수가 있고 나머지 1%는 저기 중국에 있는 그 비용 안 들어가는 엔지니어들이 AI가 쭉 읽다가 그 플래기 딱 떠올라서 이게 맞는지 모르겠다 하는 것들 거기 한 20명의
싼 노동력이 보면서 문제 있으면 가서 보고서 코렉트 할 거 있으면 코렉트하고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거든요. 꽤 많은 브랜드들 저희가 알고 있는 브랜드들이 여기를 활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헤지 펀드 이런 데들도 고객이에요. 거기는 뭐냐면은 뭐 간단하게 그래서 아마존이 4분기 실적이 나오는데 3분기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알고 싶다. 아마존 트랜잭션들을 쭉 보면은 그거를 노멀라이즈를 하면 비즈니스 퍼포먼스를 어떤지 좀 예측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 뭐 알터너티브 데이터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팔아가 이제 데이터를 갖다가 헤지 펀드한테 제공을 하면은 그걸 가지고서 애널리스트들이 주식을 사라 말라 하는데 활용을 하는 거죠. 그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펀드 2는 저희가 실제로 2019년부터 투자를 시작해서 아직까지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한 6개 업체 정도를 투자를 했습니다. 그 중에 펀드 2에서 투자한 게 아마 한국에서 좀 잘 아시는 것 같은데 그 피스칼 노트라고 팀황이라고 그분이 이제 창업해서 시작을 한 회사고 그 회사에도 저희가 이제 지분 참여를 했고 조만간 상장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소식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역시 여기도 데이터를 활용을 해가지고 모네타이제이션 하는 사업을 하는데 미국에서 글로벌 회사들, 뭐 미국 회사 포함해서 큰 회사들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은 정부의 각종 뭐 policy, 규제, 뭐 regulation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계속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특히 뭐 에너지 관련된 회사들, 프라이버시가 관련된 회사들, 뭐 우버 같이 이런 뭐 쉐어드 뭐 이코노미에 참여하는 회사들은 각 주정부, 연방정부, 시에 따라서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어떻게 자기 사업 전략을 맞춰야 되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회사 보면서 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쉘 에너지 회사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사업을 하니까 각종 뭐 레귤레이션이나 규제 같은 것들이 실시로 바뀌고 그거에 따라서 사업 전략을 갖다가 준비하는데 한 1,000명 정도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팀들이 그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걸 말씀드린 게 이제 이 회사가 하는 것들은 여기도 이제 그런 자연어 검색하고 이제 AI 기술들이 들어갑니다. 그런 이제 각종 공지사항, 뭐 policy, regulation 같은 것들을 웹 크라울러가 돌아다니면서 계속 찾아가지고 그런 변화되는 것들을 갖다가 분석을 해서 인사이트를 갖다가 각종 회사들한테 제공을 하고 더 앞서 나가서 지금 세컨 제너레이션이 개발이 되고 있는 거는 팔러시가 어떻게 앞으로 진행이 될지에 대한 예측까지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현재 존재하는 레귤레이션이나 법 이런 것들이 규정이 향후에 바뀐다는 것들을 갖다가 이제 인지가 되면은 거기에 참여를 하는 투표를 하고 그런 이해관계자들의 프로파일 같은 것들도 다 뽑아내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찬성 반대 이런 것들도 뭐 뉴스페이퍼까지를 쫓아내면서 찾아가지고 그런 트렌드 같은 것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뭐 환경 규제가 내년도에 무슨 심사가 있어가지고 입법이 되고 뭐가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을 해서 그런 것들을 회사 기업들이 제공을 해주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약 한 8,000개 이제 다국적 기업들이 여기를 활용을 하고 있고 국내 대기업들도 대부분 다 이 회사의 지금 커스터머입니다. 매출은 이미 지금 뭐 1억 불 넘었으니까 1,000억인가요? 1,000억을 넘었고 상장 준비를 하고 있고 팀황은 아직도 20대인데 대단한 친구입니다. 예. 그런 회사도 저희가 투자를 했고요.